것 같습니다. 다음 강영미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읽은 책은 빠칭코라는 이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책을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서점이나 도서관에 다 절판인 거예요. 도서관에서도 빌릴 수가 없고, 그랬던 이유가 2017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그해 세계적인 너무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이제 회복과 연민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품평을 했고, 수많은 상들을 이제 수상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TV에서 윤여정이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드라마가 됐었는데, 이제 책을 먼저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애플 TV에서 이제 드라마를 쭉 봤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2권인데 1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드라마로 이제 만든 거였는데, 영상미가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나오는 서사가 정말 한 번에 전체 시즌 1을 다 볼 만큼 되게 그렇게 강력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정판으로 1권, 2권 이제 통합본이 나와서 이제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진 작가는 이제 1.5세대 미국에 이제 간 이제 이민자인데, 이제 그 100년 동안에 있는 그 자이니치들,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그런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4대에 걸친 이야기를 쭉 썼는데, 이 책이 좀 토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하 서사 이제 드라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빠찡코가 사실 그 이제 도박 기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제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꾸려가는 이민자 가족에 대한 연대기인 거죠. 근데 이 빠찡코가 이제 도박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인생의 불확실성을 이제 뜻하고, 또 그 빠찡코가 주는 그 혐오와 편견으로 가득 찬 타향에서 이 생존의 도구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제 자이니치들은 이제 뭐 스포츠나 이렇게 빠찡코나 아니면 문화 이런 쪽에서만 이제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유일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 사업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제 비극적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전체에 빠찡코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제목으로만 이렇게 쓰인 것이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층에 대한 이제 제일 조선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강렬한 문구가 뭐냐면,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강렬한 문구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소설에 대한 이제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함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그 고통과 이제 고난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기록하거나 무시해왔던 것을 좀 의미를 하면서, 역사는 대부분 승리자나 권력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작가는 이제 역사의 불공평함을 강조하고 이 자이니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시대에게 내려오는 그 아버지의 일생이 있는데 딱 그때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그 조상분들의 그 스토리들을 이제 유출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작가가 30년 동안이나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실제로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세하게 그 역사적 고증이 되어 있어서, 저도 그때 그 증조부 할아버지와 그다음에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만주로 떠나셨구나,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식민지 생활과 해방되고 나서의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도 또 한 번 상상을 할 수 있었고, 이 책의 문체가 정말 너무나 이제 아름답게 되어 있고, 또 제가 그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름이 영미라는 게 영도다리에서 주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영도다리 별로 어릴 때 갔다 와서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이 소설의 첫 시작이 이제 부산 영도에서 시작되어서 너무나 소설도 정말 탁월하고, 영화도 올 연말에 시즌2가 나온다고 하는데 드라마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민진 작가가 재미교포 1.5세대고 한국어도 잘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대학원 때 이 주임 교수로부터 자유에 대한 어떤 그 폭력적인 그런 걸 듣고 이 작품을 구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남편이 일본에 이제 그 근무할 때 그때 따라가서 이 작품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작가를 봤을 때는 참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이 조사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 작품이 나온 거고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다음 작품도 좀 기대되는 그런 책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다음 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거는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책을 고를 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접근하고 동시에 이제 신앙의 연결점, 제가 갖고 있는 그쪽의 연결점을 요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 이제 좀 신간이 편한 이런 강박이 좀 있는데, 근데 그 연결 부분 중에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뭐랄까 신앙에서 어떤 절대자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절대자 따로 만들어진 피조물 따로, 저는 그거부터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조차도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말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되는 게 시공간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났는데, 근데 시공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자꾸 봤던 게 이제 TOE라고 원래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의 또 한쪽으로 촉근 이론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요쪽은 얼핏만 듣고 책이 저는 밀리의 서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찾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루프 양자 중력 이론 요쪽 부분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게 대충의 삶에서 우리 이제 원래 지구라고 하는 것도 대충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 살던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사는 데는 평지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처럼, 또 하나가 이 공간과 중력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이 우리는 이게 별도로 존재한다, 물질과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걸로는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물질 간의 관계에 의해서 공간이 창출되거나 그 다음에 느껴질 수 있다, 요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인데, 요 카를로 로벨리라는 분은 이제 이탈리아 쪽, 예, 이탈리아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실에서 그냥 실험에서 뚝딱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쪽 말고,
그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요런 계산과 요런 추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상이 없다. 이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읽혔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지금 읽는 거는 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이라는 의미가 이제 이분이 원래는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기성세대, 그러니까 약간 운동권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취급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하고 갈등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도망가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꿔서 더 정의롭고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 찾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벽을 만난 거예요.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 그래서 본인이 찾아가던 게 그게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과학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부분이 앞쪽에 나오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있어가지고 책 읽기가 앞쪽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간하고 입자 그리고 장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들고 나온 본인의 루프 이론 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들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읽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를 더 이제 좀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책을 보면서 약간은 현실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괴리가 있던 부분을 좀 더 메꿀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그 5장인가 6장 보니까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챕터가 있네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양자, 블랙홀 이런 것처럼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까지 그 사이에 우리는 공간을 따로 다뤄왔었는데 근데 이미 아인슈타인 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한다까지는 왔는데 근데 이쪽에서 이제 다룬 거는 카를로 로벨리는 그것조차도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중력조차도 알갱이처럼 기본 단위가 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상호작용하는데 그게 또 물질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수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대목이 뒤쪽에 나옵니다. 하여튼 아주 그 어려운 책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좋은 그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순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책장 어제 줌 수업을 하느냐고 책장 옆으로 이제 카메라를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책이 보여서 1년만 미쳐라라는 책을 급하게 올렸어요. 네. 1년만 미쳐라라는 책을 딱 주제를 딱 보니까 제 이야기인 거예요. 제 이야기. 당신은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뛰고 있다. 첫 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곱하게 이렇게 훑어보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진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남들이 그냥 남들은 뛰고 있는데 너만 서 있지 않냐. 이 진짜 첫 장에서 제목이 와닿아서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네, 올려놨습니다. 네, 그 토론에 올려놓은 거 확인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 한 가지 미치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진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저는 올리지 못했고, 아까 강영미 우리 실장님께서 그 발표하신 그 책에 대해서 너무 흥미가 있어 좋은 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소설책이라 제가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서 조금 이따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책이 방금 전에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책하고 내용은 조금 내용이 아니라 제목은 조금 비슷하는데 안에 내용은 너무 틀려요. 요게 지금 보일까? 안 보이나요? 요거 이 책 보일까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네, 잘 보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예. 네, 이분이 고은정이라는 분인데 에세이인데 경호원이에요. 여성의 경호원인데 이분은 그냥 시간은 어떤 자기의 노력에 대한 어떤 과실이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은 유영진 대표님이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늘 배워라, 배움에 깨어 있어라 이런 의도야. 근데 아까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발표하신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양자 중력에 대한 시공간의 개념인데 그건 굉장히 철학적인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단순한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영미 실장님 발표하신 그 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은정 씨 소개를 그렸네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네, 경호 경호. CEO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맞아요. 예, 아주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20대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우리 아까 유영진 대표님이 발표하시는 것과 달리 이분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존감을 높이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은석 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지금 공윤수 원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효자손 비슷하는 그 금박 치료 그거를 수요일 날 어느 모임을 갔는데 어느 분이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막 치료, 진동 떨림에 의해서 우리 혈액순환도 풀어주고 어깨 뭉침 그리고 머리로 흘러가는 혈류 이것도 약간 조정도 해주고 좀 온활하게 혈액순환이 된다는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하고 그거 안 비싸면 나도 좀 주문해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유영진 대표님께서 제가 효자손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들고 계세요. 특별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효자손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들고 이렇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단어 선택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냐 물어봤더니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손을 딱 쥐고 나니 그 떨림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 그대로 하자 그러면 몸이 좀 약하고 힘이 들고 막혀 있으면 이게 더 많이 떨림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렇게 설명을 듣고 왔고요. 오늘은 제가 타임라인에 제가 책을 적어놨어요. 책을 사진을 했는데 한 170권, 180권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책장에 전혀를 다 못해요. 근데 그 책이 한 130권 정도는 동화구연에 사용하려고 동화책 그러니까 가장 쉬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실버 대상으로 또 유아들이 좋아하는 그 대상으로 제가 동화구연을 하고 싶어서 여기 분한테 부탁해서 얻고 여기서 부탁해서 얻어온 게 박스로 3박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자신 있게 가지고 기관에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니 선생님 다음 주에 다른 프로그램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래서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첫날 갔는데 그래서 그 책을 다 묻었어요. 박스를 다 덮었어요. 어차피 노력 좀 더 해서 가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 싶었는데 한두 달 정도 되는데 진재근 저 국장님께서 그거를 동화책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책을 개봉을 다 했어요. 그거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급해서 그냥 가서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책봉을 딱 개봉을 하니 내가 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예전에 몰랐던 동화과 우섭 이런 얘기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만 이렇게 보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냥 혼자 보기는 아까워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독서 토론에다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지만 껍데기만 봤던 것들하고 이렇게 한 180권 정도 올려 아직도 이제 더 뒤에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 제가 그 타임라인에 적을 때는 15분 남았으니 동화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을 시간이 된다 그랬는데 막상에 고양이도 돌봐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권도 못 읽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책을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왜 자꾸 동화구연에 이제 미련 마음에 두냐면 제 집 앞에 바로 홈에슬 도서관이 있어요. 시축 건물인데 그게 4층까지인가 5층까지 있는데 저는 거기를 만남의 장소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서관 겸 커피숍 겸 다 있거든요. 신축 건물이라. 근데 그 안에 3층에 가면 지금처럼 시니어를 대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읽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번 보니까 나도 그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똑같은 책 내용을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 하는가 싶어서 자꾸만 그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한테도 물어는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냐. 근데 이제 답은 전화도 하고 상담 좀 해봐라. 근데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번에 같이 가서 다른 프로그램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들었으니 딱 가서 도전은 못하겠고 어쨌든 준비는 좀 해야 되겠다. 뭐 갖춰져 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책을 못 읽고 책 자랑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벌써 이제 30분 됐거든요. 저도 간단한 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정혜신 정신건강 전문입니다. 이분이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이 책을 2018년에 썼어요. 그래서 이제 책 표지는 이렇게 됐고, 저도 집 앞에 꿈멋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주는 상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혜신 닥터는 이제 해고 노동자나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강연보다 청중의 질문을 듣고 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쭉 기술을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제 좀 밑줄 치고 싶다. 도서관 책이니까 밑줄을 못 치고 그런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상을 간다든지 하면 이 유족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만 울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마음껏 슬퍼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껏 슬퍼야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보면 75년도에 모친 잃었죠. 79년도에 부친 잃었죠.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동정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슬픔을 전부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감정이 마비되어서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을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이 탄핵까지 간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마비되면 슬픔을 보더라도 슬퍼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맨 처음에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습관적으로 대처법을 묻잖아요. 근데 그런 대처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하고 자기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해서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그 마음을 해소시키는 연후에 이제 대처법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다면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래서 이분이 속마음 털어놓는 일은 일부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2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부가 없다면 1부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고 얘기를 했더라도 치유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이 죽음을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엔딩 코드를 쓰고 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앞에서 여유롭게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혜신 작가는 2005년 이 전두환 정권에서 무고하게 고문을 당해가지고 18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박동훈 선생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러한 고문 생존자라든지 민주화운동 피해자라든지 이런 유가족들의 또는 피해자들의 치유하는 역할을 쭉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분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인데 좋은 날씨가 좀 기대됩니다. 예, 늘 즐거운 생활. 누가 또 들어오시네요. 예. 근데 이제 끝났는데, 예. 오늘 이제 이렇게 30분 지났으니까 금요 독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삶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공원장님. 네. 공원장님, 아까 어느 책을 쓴 거에 써주셨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거 사가지고 그 아픈 데다가 두들기면 무슨 전자파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뭐죠, 이게? 이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예, 그런 형태인데, 제가 사실 이게 조금만 해도 비싸서, 또 그리고 제가 괜히 설명을 많이 드리면, 또 네. 괜히 그거 할까봐 제가 일부러 그냥, 저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제가 50견하고 이게 엘보하고 있어갖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소개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끝이 어떤 걸로 되어 있어? 주문인가?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에 되어 있는 게? 요게요.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는 자석이 들어있고, 요걸로 해서 이제 문질러게 되면 근막 자극을 주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걸로 인한 어떤 혈류 개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뒷골 당길 때 항상 이렇게 뒤에 몇 번만 문지르고 나면 좀 많이 풀리고 이래서 그래서 뭐 그냥 사용을 합니다. 아마 사용비가 많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요거 하나만 있으면 오래 쓰기는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침을 딱 꼽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한번 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하나가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원장님, 조그만한 게 돈이 조그만한 게 몇십만 원 하는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이거 안 하고는 너가 없니 어떠니 저떠니 제가 소리 들을 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오늘 방송에는 이걸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그거를 하고 왔어요. 체험을. 볼펜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네, 여하튼 그런 차이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정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영미 실장님 오늘 이렇게